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책상을 사용하고 같은 업무를 배우고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 회의실에서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상사의 지시를 듣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출발선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작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은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올라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운이 갈렸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상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타이밍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하루 일과는 몇 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회사에 가고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을 합니다. 일정은 늘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반드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혹시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작은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림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갈림길에서 두 사람의 경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갈림길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는 순간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승진이나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평범한 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아주 조용히 나타나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마치면 그날의 일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을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는 퇴근 후에 업무를 잊어버리고 다음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마친 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이 일을 더 잘할 방법은 없을까?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하루의 일을 마친 뒤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까? 오늘 일을 끝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나아질 가능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경력이 쌓일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어떤 사람은 경력이 늘어나도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할 때는 두 사람의 성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차이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에서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 더 배울 것이 있다고 느낍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력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아주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끝나면 그 이상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금 더 고민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처음에는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같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은 점점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해지고 다른 한 사람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일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조용한 정체도 가져옵니다. 사람은 편안한 상태에 오래 머물면 스스로에게 더 높은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경력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승진이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평가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몇 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직장인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상태를 원합니다. 익숙한 업무와 예측 가능한 하루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는 바로 그 편안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같은 편안함 속에서도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이 질문들이 매우 중요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분석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멈추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능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허용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수준을 이미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위치에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의 첫 번째 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와 실제로 작동하는 이유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사람의 선택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나타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조용히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사람의 경력이 어느 순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 가지 층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준입니다. 이 층에서는 능력과 환경이 이야기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처리가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명은 직장 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과 환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일정한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면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도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한 사람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업무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층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층은 전략의 층입니다. 전략이라는 말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방식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처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맡은 업무를 정확하게 끝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제없이 일을 마무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일을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업무를 끝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생각합니다. 조직 안에서 이 업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더 나은 방식이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하루 단위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같은 속도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일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점점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의 방향이 한번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력이 발전하려면 더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때 경력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가 끝나면 그날의 책임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이 조직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쌓이면서 판단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 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층은 가장 깊은 층입니다. 여기에서는 능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조직의 요구 수준에 맞춥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만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서 문제가 없고 업무에서 실수가 없다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느낍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면 매우 성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직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끼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립니다. 이 차이는 매우 조용하게 작동합니다. 상사는 두 사람 모두 성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도 두 사람이 모두 열심히 일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작동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진이나 보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기준이 바뀌고 그 기준이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이 요구하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찾으려고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경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 원칙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은 단순히 업무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책임의 범위를 바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매우 좁게 정의합니다. 맡은 업무만 정확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편안합니다. 갈등도 적고 책임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조금 더 넓게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으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때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는 능력보다 신뢰가 더 오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능력만 보지 않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한 번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경력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관계 자체보다 책임의 태도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다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돈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소득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소득보다 책임의 범위가 먼저 넓어집니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에 따라 보상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책임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고 판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드러납니다. 직장 생활에서 사람의 경력은 능력보다 책임의 범위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준에 의해 넓어집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한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 세 가지 층에서 작동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의 층이 있고 이를 바라보는 전략의 층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기준과 책임의 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층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력을 움직이는 힘은 가장 깊은 층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의 선택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책임을 넓혀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경력의 방향은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어떤 책임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사람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문제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떤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단계의 차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시간이 흐르면 한 가지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넓은 책임을 맡고 조직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태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모두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작동하는 원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직장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멈추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맡은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조직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상사가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무난하게 유지합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직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바라봅니다. 업무는 처리해야 할 대상이며 하루가 끝나면 그 책임도 함께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 없이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일정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장의 범위를 좁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고 저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이 자신의 책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책임이 아니라면 굳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단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책임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직에서는 이런 태도가 반복될수록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그는 일을 맡기면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같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도 같은 업무를 배우고 같은 책임을 맡습니다. 그러나 일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업무 범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히 처리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구조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게 되면 먼저 그 일이 조직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합니다.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자신의 범위 밖의 일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넓은 경험도 함께 쌓입니다. 조직은 이런 사람을 자연스럽게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조직은 이런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드러납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의지의 강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약한 사람은 책임의 범위를 줄이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은 책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작동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가? 이 책임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범위를 좁힙니다. 강한 사람은 다른 질문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경험을 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경험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에서 큰 차이는 대부분 이런 질문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 경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약한 사람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새로운 부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는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 태도는 단기적으로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안정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더 깊어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문제를 맡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책임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은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조직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부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작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 판단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더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직장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경쟁이나 성과의 문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떤 원칙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의 위치는 그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통해 하루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많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사람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의 의미를 넓혀가고 어떤 사람은 책임의 범위를 좁혀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결국 경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일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사람의 길이 결정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 사람은 직장을 단순한 생계의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단련하는 공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사람을 다른 위치로 이끕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준으로는 큰 일을 이끌 수 없습니다. 더 넓은 책임을 이해하려는 기준이 있어야만 사람은 더 큰 판단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온 하나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칙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길을 만든다.